이건 명백한 눈속임입니다. 도쿄 국제교통심포지엄 2019년 3월.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한국 발표자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분홍색, 초록색 선 몇 개로 교통사고가 50% 줄어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15년 경력의 교통심리학 박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색깔 몇 개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국 고속도로 다녀보셨어요? 분기점에서 분홍색 선, 초록색 선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아세요? 그 간단해 보이는 색깔 선이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가장 큰 반대자였죠. 하지만 서울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비게이션이 꺼진 깜깜한 밤, 색깔 선만으로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LA 고속도로에 한국식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38% 줄었거든요. 하나의 순수한 질문이 고집센 박사를 바꾸고 그게 미국 전체를 바꾸게 된 이야기. 색깔이 어떻게 마음에 말을 거는지 진짜 혁신이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길에서 색깔선을 볼 때마다 감동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색깔이 들려주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에린 매튜스입니다. 미국 LA에서 교통심리학을 연구하는 박사죠. 15년간 운전자의 인지 과정을 분석해 왔어요. 그런데 도쿄 심포지엄에서 들은 한국 발표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분홍색과 초록색 선으로 교통사고가 50% 감소했다고요? 발표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색깔 몇 개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심리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페인트 칠해놓고 효과가 있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눈속임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한국 발표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하죠.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이니까요. 색깔 자체가 운전자 행동을 바꾼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차라리 표지판을 개선하거나 도로 구조를 바꾸는 게 낫겠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이 맞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전문가가 말하는데 틀릴 리 없겠죠. 발표가 끝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모두들 제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에린 박사 말이 맞아요. 색깔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과장이 심하죠. 뭐든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웃으며 동의했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10살 딸 로지가 창밖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사람들이 헷갈려서 사고 나는데 왜 그냥 둬? 그 순간 멈췄어요. 아이의 질문이 너무 순수했거든요. 어른들은 바꾸기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럼 쉬운 방법부터 해보면 안 돼? 색칠하기 같은 거 말이야. 로지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말했어요. 빨간 길, 파란 길로 나눠서 그리더군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이들에게는 복잡한 게 없어요. 헷갈리면 색칠해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인 저는 왜 그 단순한 해결책을 무시했을까요? 엄마는 길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못 만들어? 로지의 또 다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저는 교통심리학자인데 왜 사람들이 길에서 헤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엄마도 생각해 볼게. 로지에게 대답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15년 경력을 부정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비행기가 LA에 착륙할 때까지 로지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냥 둬? 정말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답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3개월 후 서울국제교통포럼 초청을 받았어요. 주최 측에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도쿄에서 봤던 그 황당한 발표 때문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놀랐어요. 어라? 이게 뭐지? 도로에 분홍색 선이 그어져 있더군요. 차선이 아니라 차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선이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분기점이 나왔어요. 인천공항 방향과 서울 방향으로 갈라지는 지점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초록색 선을 따라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면 분홍색 선을 따라가라는 안내가 있었어요. 정말 간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복잡한 표지판을 읽을 필요도 없고 어느 차로에 있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냥 색깔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강변북로에 진입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복잡한 구간이었는데 각각 다른 색깔의 선이 그어져 있더군요. 마치 무지개길 같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한 할아버지를 봤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데 길을 헤매고 계셨어요. 실례합니다. 어디 찾으세요?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할아버지가 답답해 하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바닥에 노란색 점자블록이 있었고 벽에는 큰 글씨로 방향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기 노란 블록 따라가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색깔과 촉감으로 길을 안내하는 거죠.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도로의 색깔 유도선도 같은 맥락일 수 있겠다는 걸요. 복잡한 길에서 헤매는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유도선을 유심히 봤어요. 분홍색은 주로 우회전이나 한 방향 진출, 초록색은 직진이나 좌회전에 사용되더군요. 일관성이 있었어요. 혹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실제로 운전해보니 확실히 편했거든요. 표지판을 열심히 읽을 필요 없이 색깔만 보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신기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로지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한국은 어때? 길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 내가 말한 것처럼 말이야. 정말? 나도 보고 싶어. 로지가 신나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포럼 준비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도로 색깔 시스템의 심리적 착시 효과였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색깔 자체가 운전 행동을 개선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운전자의 주의 집중 효과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써놓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강변북로를 다시 지나게 됐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늦으면 안 되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보며 급하게 운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표지판을 읽으려고 했는데 속도가 빨라서 제대로 안 보였어요. 어떻게 가야 하지? 당황하는 순간 분홍색 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직감적으로 그 선을 따라갔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결과는 완벽했어요. 정확히 제가 가려던 방향으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읽지도 않고 복잡한 판단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그때 로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그냥 둬? 맞아요. 왜 복잡하게 생각했을까요? 색깔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직관적인데 말이에요. 다시 그 구간을 지날 때 의도적으로 표지판만 보려고 했어요. 확실히 어려웠어요. 글자를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색깔은 달랐어요.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반사의 문제구나. 갑자기 깨달았어요. 운전은 고도의 인지 작업이에요. 순간순간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죠. 그런 상황에서 복잡한 텍스트보다는 직관적인 색깔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제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이론만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혹시 내가 틀렸을까? 15년 경력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금 경험한 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확실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날 밤 한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찾아봤어요. 색깔 유도선이 설치된 구간의 사고율이 정말 50% 가까이 감소했더군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라기엔 너무 명확한 결과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로지의 말이 맞았던 거죠.
복잡한 문제도 때로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어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심리적 착시 효과라는 제목이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착시가 아니라 실질적 효과였는데 말이에요. 마우스를 들어 제목을 지웠어요. 새로운 제목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5년간 믿어왔던 이론을 뒤집는 일이었거든요. 포럼 이틀 전 한국도로공사에서 색깔 유도선 개발자를 만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윤석덕 차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한국의 한 사무실에서 윤석덕 차장을 만났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중년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에린 박사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색깔 유도선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윤 차장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2011년 3월 안산 분기점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혔는데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무거운 시작이었어요. 사람이 죽은 이야기였거든요. 급차선 변경 때문이었어요. 분기점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런 사고가 그 구간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윤 차장이 설명했어요. 그때 지사장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와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대책이요? 네, 그렇게 간단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윤 차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집에 가서 고민하는데 아이들이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번뜩 떠올랐어요. 도로에 색칠을 하자. 정말 단순한 발상이었어요. 복잡한 이론도 첨단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하는 색칠 공부에서 힌트를 얻은 거였어요.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도로에 무슨 색칠을 하냐고요. 윤 차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이해가 됐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어른도 결국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잡한 상황에서는 직관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제가 급한 상황에서 색깔을 따라간 것처럼 말이에요. 색깔 선택은 어떻게 하셨어요? 분홍색과 초록색은 대비가 확실해요. 그리고 기존 흰색, 노란색 차선과도 구별이 쉽고요. 실용적인 고려였어요. 미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생각한 거였습니다. 도로용 페인트에는 분홍색이 없어서 일반 페인트를 썼어요. 그래서 처음엔 금방 지워졌죠.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사고를 줄이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사람들이 길에서 헤매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철학이에요. 윤 차장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론이나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생각한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맞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어른도 아이처럼 직관을 따르거든요. 특히 운전할 때는 더욱 그래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15년간 복잡한 이론만 연구했는데 이분은 단순한 해결책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생각했어요. 진짜 전문가가 누구인지 알겠더군요. 복잡한 이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럼 당일이 됐어요. 제 발표 순서는 오후였는데 오전에 한국 측 발표를 먼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윤석덕 차장도 참석했더군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가 놀라웠어요. 색깔 유도선 설치 전후 비교 영상을 보여줬는데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설치 전에는 차량들이 분기점에서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모습이 보였어요.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에는 차량들이 미리 색깔선을 따라 이동하더군요. 훨씬 부드러웠어요. 안산 분기점 사고 발생률 67% 감소, 전국 적용 구간 평균 사고 감소율 52%입니다. 발표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3개월 전 도쿄에서 저는 이런 수치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직접 경험했거든요.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 94%가 길 찾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저도 그 94%에 포함될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미국 동료가 속삭였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맞아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다른 동료도 인정했어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이 없었어요. 인정하고 싶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했어요. 에린, 당신 오후에 발표할 내용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아침 발표 보셨잖아요. 한국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동료의 말이 따가웠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15년 경력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데이터는 좋지만 장기적 효과는 지켜봐야죠. 단기적 호기심 효과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발표 직전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에린, 정직해져. 네가 틀렸을 수도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강단에 올라서는 순간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청중들의 반응도 미지근했어요. 오전에 봤던 생생한 데이터 다음에 듣는 이론적 비판이라 설득력이 떨어졌던 거겠죠.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한국 연구자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도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치명타였어요. 이론과 경험이 다르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직할까? 아니면 계속 고집할까? 발표가 끝나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한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만찬도 건너뛰고 혼자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차를 몰았어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강을 따라 달리다가 모르는 길로 빠졌어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나갔어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지? 당황했어요. 주변은 온통 비슷비슷한 도로뿐이었습니다. 표지판도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읽기 힘들었어요. 그때 분홍색 선이 보였어요. 희미하지만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분홍색 선은 오른쪽으로 유도했어요. 따라가니 또 다른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초록색 선이 보였어요. 직감적으로 초록색을 선택했습니다. 20분 정도 색깔선만 따라갔어요. 복잡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색깔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놀랍게도 익숙한 지역이 나타났어요. 호텔 근처였습니다. 색깔선이 저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준 거였어요. 차를 세우고 한참 생각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표지판도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색깔만으로 길을 찾았다니. 이게 바로 직관이구나. 갑자기 깨달았어요. 복잡한 정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색깔이라는 단순한 신호가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고집했던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핸드폰 충전기를 찾아서 로지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가 이상해. 로지야, 엄마가 틀렸어. 뭐가? 내가 말한 대로야. 색칠해서 길 안내하는 거 말이야. 정말 효과가 있더라. 진짜? 엄마가 인정하다니. 그럼 이제 미국에도 만들 거야? 로지가 신나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집이셔서 진실을 못 봤어. 미안해. 괜찮아, 엄마. 어른들은 원래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느라 간단한 걸 놓치잖아. 로지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호텔 방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제 발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심리적 착시 효과라는 말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밤새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직관적 유도 시스템의 인지적 우수성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색깔 유도선은 운전자의 인지 부담을 줄이고 직관적 판단을 돕는다. 이는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필수적인 안전 요소다. 새벽까지 써내려갔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윤석덕 차장의 철학도 포함했어요. 진정한 교통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이어야 한다. 기술의 복잡함보다 사람의 직관을 존중할 때 진정한 안전이 보장된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인정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포럼 주처 측에 연락했어요. 제 발표를 수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더니 오후에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 다시 강단에 섰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제 제 발표를 정정하고 싶어서 다시 섰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겠죠. 저는 15년간 교통심리학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색깔 유도선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있었던 일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상황에서 색깔선만으로 길을 찾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론보다 중요한 건 실제 경험이라는 걸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특히 윤석덕 차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윤석덕 차장님의 철학이 맞습니다. 어른도 아이처럼 직관을 따라요.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어요. 색깔 유도선이 설치된 구간의 운전자 시선 추적 분석 결과 표지판 응시 시간이 평균 3.2초에서 0.8초로 단축됐습니다. 인지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미국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어제와 완전히 다른 제 모습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이 시스템을 미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A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윤 차장이 특히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동료들이 몰려왔어요. 에린 정말 놀라워.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경험이 이론을 이긴 거야. 나도 직접 해보고 나서야 알았어. 솔직하게 답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윤석덕 차장이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박사님 같은 분이 인정해 주시니 더 의미가 커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진짜 혁신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진심이었어요. 이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국 교통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LA 시범 구간 색깔 유도선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미국 교통 안전성을 높이자. 제목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LA 교통국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했어요. 로지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알려줬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우리 동네에도 색깔길이 생기는 거야? 그럴 것 같아. 내 아이디어가 미국까지 바꾸게 될지도 몰라. 로지가 깔깔 웃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의미 있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분홍색과 초록색, 한국과 똑같은 색상을 사용했어요. 윤석덕 차장의 조언을 받아서 말이에요. 그분이 LA까지 와서 기술 자문을 해주셨거든요. 6개월 후 LA 405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색깔 유도선이 설치됐어요.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색깔은 일관성이 생명이에요. 운전자가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윤 차장의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검증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첫 주에는 운전자들이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였어요. 6개월 후 결과가 나왔어요. 해당 구간 교통사고가 38% 감소했습니다.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무려 52% 줄었어요. LA 시장이 직접 확대 설치를 지시했어요. 다른 주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국제교통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한국식 색깔 유도선의 미국 적용 사례였습니다. 발표 당일 로지를 데리고 갔어요. 제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매튜스입니다. 오늘 특별한 동반자가 있어요. 제 딸 로지입니다. 청중들이 놀라워했어요. 학회에 아이를 데리고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연구의 시작은 로지의 질문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헷갈리는 길을 그냥 둬? 로지가 부끄러워하며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봐요.
헷갈리면 색칠해서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슬라이드에 로지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빨간 길, 파란 길로 나뉜 단순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LA 고속도로를 바꿨어요. 한국의 윤석덕 차장님도 같은 영감을 자녀의 색칠 공부에서 얻으셨다고 하더군요.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발상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였거든요.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말했어요. LA 시범 구간 교통사고 38% 감소, 운전자 만족도 92%. 이 모든 건 제 딸이 준 선물입니다. 로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색깔 유도선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예요. 복잡한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안내자죠.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결론을 적어뒀어요. 진짜 선진국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기술의 발전보다 인간의 직관을 존중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요. 발표가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감동적인 박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저는 로지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제 딸이 어른이 될 때까지 전 세계 모든 길에 색깔 유도선이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말이에요. 로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제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윤석덕 차장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한국은 밤 시간이었지만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윤 차장님, LA에서 성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에린 박사님이 인정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는군요. 화면 너머로도 기쁨이 전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로지가 말했어요. 엄마, 내 그림이 정말 세상을 바꾼 거야? 응, 내 순수한 질문이 모든 걸 시작했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길에서 안 헤매겠네. 그래,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로지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아이는 복잡한 이론은 몰라도 사람들을 도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진짜 혁신은 복잡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함 속에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단순함을 보는 눈은 아이들이 가르쳐 준다는 걸.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차들이 색깔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색깔이 세상의 길이 된 밤이었어요.